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죠. 주식 챔피언쇼 저는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상담을 통해서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종목 중에요. 고민되는 종목이 있으시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 시간 동안에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고민을 대신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참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래 전화번호가 나오고 있죠. 02-3772-0269번 지금부터 수화기 들고 전화 주시면 종목들 상담해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유튜브 상담도 가능합니다.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접속하신 다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이 방송이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담 필요한 종목 이름하고 매수 가격, 비중, 순서에 맞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 종목들도 상담을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상담 신청 많이 해주시고 저희 상담 진행하기에 앞서서 오늘 시장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 종가 기준으로 0.2%가 올랐습니다. 2,488.42포인트 거래 마쳤고요. 이 반면 코스닥 지수는 좀 약했어요. 0.32% 하락이 나왔습니다. 물론 700포인트 지켜내 줬지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약세였다는 거죠. 자, 시장을 두 가지로 분류해 본다면 코스피는 조금 안전한 자산, 그다음에 코스닥은 조금 위험한 자산. 오늘 시장은 좀 안전한 자산 쪽으로 자금이 몰렸다는 거고요. 미국 증시의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 날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휴장이었죠. 그래서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의 상황을 보고서 움직인 게 아니라 미국 증시가 오늘 어떻게 움직일까 이거를 예상을 하고 움직였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오늘 시장이 아침부터 좀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지만요. 결국은 지금 나스닥 선물지수하고 S&P 선물지수가 장중에 0.7% 정도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현재까지도 1%대에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죠. 자, 미국 증시가 이렇다면 오늘 장 하락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 국내 증시 역시 이 부분 때문에 올라가다가 결국은 상승을 코스닥은 하지 못하고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미국 증시에 대한 분위기는 일단 오늘 장이 열리고 나서의 분위기가 중요할 텐데 그런데 이번 주는요. 중요한 일정들이 매우 많습니다. 먼저 실적으로 본다면 대부분 정말로 중요한 기업들 실적이 이번 주에 다 발표가 돼요. 이번 주 미국에서는 테슬라 실적 발표되고요. 그다음에 인텔, IBM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 기업들의 실적이 이번 주에 다 공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이제 이 실적들이 발표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적이 발표하고 나서 올해 예상 전망치를 공개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은 실적이 좋지만 예상치가 좀 좋지 않다. 좀 트럼프 관세 정책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주가가 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게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증시도 아마도 이 부분이 주가 하락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오늘 선물지수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 실적도 발표가 되고요. 뭐 현대차라든지 삼성, SDI 역시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이 이번 주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이 발표들이 이번 주에 나오기 때문에 관련해서 혹시 보유하고 있거나 만약에 내가 관련 종목을 사려고 한다면 사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주는 미국하고 관세 협상이 벌어지는 주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일본하고의 협상을 했는데 아직 뭐 끝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본 쪽에서 상당히 많은 걸 좀 뺏기게 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한국의 경우에도 다르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협상이 되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걸 좀 잃게 된다. 그러면 국내 증시에는 좀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협상을 하게 된다는 과정 자체가 불확실성 해소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그래서 호재와 악재, 약간의 혼조 분위기가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종목들을 매매하실 때는 한 번에 급하게 너무 매매를 빠르게 또는 많이 비중을 높이지 마시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좀 가볍게 매매를 하는 전략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시장의 분위기는 점점 살아나고 있고 코스피도 2,450포인트 위쪽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전히 2,450포인트 아래쪽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보유 종목들 상담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저는 크라운 혜태홀딩스요. 네.
7,400원에 지금 5% 있거든요. 7,400원에 5%. 네. 이거 오래된 종목이네요? 네. 조금 남겨놓은 거거든요. 조금 남겨놨어요? 네. 그러면 예전에 남겨놓기 전에는 수익에서 파셨어요? 네. 아이고, 근데 이거 남겨놓은 걸 좀 오래 갖고 계시네요? 네. 네, 본인에게 좀 많이 이제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네. 그러면 네.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좀 올라오고 있긴 해요. 근데 네. 비중이 5%이긴 하지만요. 네. 이 회사 혹시 예전에 매수를 언제쯤 하셨어요? 처음에 한 게? 기억나세요? 몇 년 이거 되셨어요? 샀다 팔았다 그냥 조금씩 이렇게 그래요? 했던 거라서 몇 년 됐어요. 요즘에 이제 음식료 관련 종목들 있죠. 네. 그 종목들이 조금씩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해요. 물론 많이 올라간 종목들도 있어요. 크라운에텍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결국 이제 그런 분위기를 아래에서 좀 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회사의 그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문제점이라고 하죠. 어떤 게 좀 문제점 같으세요? 거래량이요? 그렇죠. 네. 거래가 별로 없어요. 거래가 별로 없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게 주가도 올라갔다가도 금방금방 빠져버리거든요. 힘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 회사도 지금은 보유를 하고 있는 게 맞아요. 하지만 지난번에도 보면은 이제 지난해 6월, 7월 달에 주가가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빠져버렸죠. 네. 이때도 거래가 살짝 올라갔다 바로 말라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튈 때 팔아야 되는 거예요. 튈 때 못 팔면 좀 혹시나 해서 남겨뒀다가 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오면 확실하게 팔아야 되는데 올라올 때도 워낙에 순식간에 올라갔다 빠질 수가 있어서 이 종목은 나중에 오면 7,000원에 7,500원에 걸어놓고 나오셔야 돼요. 나머지 물량을. 좀 너무 길게 본다 생각하지 마시고 회사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이 회사는 어쨌든 거래가 너무 없어가지고 이런 종목들은 올라갔다가 금방 빠져버려요. 그래서 지금은 보유하고 계시되 나중에 7,000원에 가까운 가격까지 오면은 그때부터는 7,500원에 매도를 그냥 걸어놓으세요. 아침부터. 그래야 네. 팔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다음에 매매를 하실 때는 종목을 사실 때는 이 거래량, 거래대금을 꼭 확인하고 사세요. 그래야 덜 고생해요. 아시겠죠? 네.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 그냥 이대로 그냥 가다가 그냥 제가 지금 이제 매도하는 게 나은가요? 추가 매수는 거래가 없으면 추가 매수를 제가 권해드리지는 않아요. 주가가 네. 지금 가격이 싸고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거래가 너무 없어서 그래서 제가 보통 그런데 추가 매수를 하라고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혹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들어가 있는 이 금액이 금액적으로 큰가요? 아니면 크지 않은가요? 적어요. 적어요. 네. 확실히 적은 거 맞죠? 네. 네, 그러면 적어요. 조금 남겨놔서. 그러면 추가 매수는 어디에서 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네. 확실히 적어야 돼요. 많으면 안 됩니다. 네. 일단 아래쪽으로 5,800원 있죠? 네. 5,800원을 눌림목짜리 한번 주면 거기서 추가 매수를 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단가 떨어뜨리고 가시면 되고요. 지금 이게 거래도 서 있고 이제 아직까지는 거래가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최근에 거래가 좀 쓰고 있잖아요. 한번 눌림목 지난번처럼 이렇게 한번 눌러주면은 그때 추가 매수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추가 매수를 만약에 한다면요. 네. 7,000원까지만 보셔도 될 거예요, 아마도. 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요.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고생하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인가요? JW 신약. JW 신약이요?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20%에 2,100원이요. 20%, 2,100원에 20%요? 20%, 예. 자, 이 종목이 지금 오래된 것 같네요? 추가 매수는 안 하셨나 봐요? 예, 한 방에 사는데. 한 방에? 차트 보고 샀어요, 그냥. 차트고 사셨어요? 예, 그래갖고 악재가 막 나오고 하더라고요. 사고 나서 악재가 나왔다는 거죠? 예, 그 짱땡봉 있잖아요. 네. 그때 손절을 하려다가 참았거든요. 장대목 나왔을 때, 이게 작년 한 10월쯤인가 봐요? 예, 그 세금 관련 네. 추징금 해가지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무중을 받았어요. 0.05%를. 무상증자요?
예, 그것도 이제 받아갖고 그것까지 네. 갖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과징금 이제 그 3개월 판매 후 정지를 받았죠. 56개 품목에 예, 대해서. 예, 예. 그러면서 주가가 또 급락을 했고, 그 다음에 네. 다시 한번 또 이 급등이 한번 나왔던 자리가 이제 지난해. 워낙에 들쭉날쭉했, 이제 JW 신약이 주가가 워낙에 네. 들쭉날쭉했기 때문에 참 이것도 이 버티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도. 엄청 힘들었는데 네. 뭐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추가 매수요? 지금 아니요. 그 추가 매수는 안 할 건데 네. 지금 바닥에서 지금 올라온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정책 관련주로 빠졌잖아요. 그 탈모요. 네. 그래서 이제 거래량도 원래 없는 상태인데 조금 붙어가지고 기다리면 될지. 제가 볼 때 이 종목은 지금은 기다려야 돼요. 지금 여기서 파는 자리는 아니고요. 네네. 이미 지금 악재들이 다 나온 거잖아요. 사실상 발휘된 네네.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바닥에서 4월 달부터 해서 거래가 좀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이 거래가 그냥 뭐 개인들의 일반적인 뭐 거래다라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저가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건 이제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좀 붙고 있어요. 그죠? 네네. 네, 거기다가 이 악재도 이제 거의 대부분 반영이 된 상태에서 실적이 그렇게 이제 2023년도에는 실적이 되게 안 좋았죠. 네. 그래서 점점 실적이 좀 개선되고 있거든요. 네. 특별히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판다면 좀 바닥에서 파는 꼴이 이제 격이 될 수가 있어요. 일단은 네. 지금은 보유하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위쪽으로 2,100원까지 올라올 수 있느냐 이거에 네. 대해서는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도 저는 1,900원 아래쪽에서는 최소한 팔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00원 위로 올라오면 그때 이제 보게 되겠죠. 아마 이때 매도가 좀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매도 물량을 먹으면서도 이제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하면 매수가에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 1,900원에서 이제 흔들리면서 이 매도 압박을 좀 많이 심하게 받으면 그때는 거기서 빠져나와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900원에서요? 네, 1,900원에서 못 뚫으면요? 그 부분을 거기에서 결정을 해야 돼요. 아마 그때 거래가 좀 많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게 들어올지 나갈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1,900원까지 저는 지켜보다가 그 부분에서 튀면 팔고 나오세요, 차라리. 그래서 그럼 걸어놓을까요? 걸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아마 근데 1,900원에서 바로 그렇게 팍 밀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고 나서 파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어요, 이때는. 그래서 일단 저는 JWC 혹시나 예. 만약에 내가 이거를 보면서 그 시간에 이걸 잘 볼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 차라리 2,000원에 매도를 한번 걸어보시죠. 2,000원에. 2,000원에요? 네. 한번 또 올라갔다 빠질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2,000원 쪽으로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잘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황민정 멘토입니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저기 카페 24요. 카페 24.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58,800원에 저기 10%요. 58,800원에 10%요. 예. 이거 오늘 사셨어요, 혹시? 어저께 샀어요. 금요일 날? 아니 저번 금요일 날이야. 네, 금요일 날 사셨어요. 예. 자, 이 회사를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사신 거예요? 왜 여기서 사신 거예요? 아니 그게 잘 가더라고. 근데 잘 가길래 샀더니만 그냥 사자마자 조금 빠진 거 샀거든요. 네. 근데 빠졌을 때 산 거긴 한데,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주가가 이미 한번 크게 올랐다가 지금 이제 다시 올라간 자리잖아요. 꽤 오랜 기간 동안 올랐던 이제 종목이잖아요. 그죠? 실적도 이제 흑자전환도 지난 이제 1분기 이제 초부터 흑자전환 소식이 있었고요. 이제 소식이 들렸었고, 그러면서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가 물론 이제 매수를 하기에 분명히 매수를 할 만한 가격이긴 해요. 만약에 차트를 보셨다면, 그죠? 아니 내가 너무 비싸게 주고 산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 바로 산지 하루 만에 후회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58,000원 네. 때면 너무 비싸게 주고 샀나. 높은 가격에 산 건 맞아요. 네. 높은 가격에 산 건 맞고요. 이 회사는 그냥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냥 6만 원 위로 올라오면 팔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미 좀 많이 올라서. 6만 원까지는 올라갈까요? 지금 가격은 솔직히 그 6만 원 정도의 가격은 계속 걸리는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가격은 다시 올 수 있는 정도 수준이라 그냥 6만 원 정도 목표가 그냥 6만 원 위로 올라오면 그냥 판다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근데 손절가도 잡긴 해야 돼요. 5만 5천 원을 손절가를 잡고 그다음에
6만 원 위로 올라오면 그때 정리하시면 돼요. 좀 짧게 보세요. 이 종목은. 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황명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종목인가요? 대야TI요. 대하TI.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3,420원에 30%예요. 3,420원에 30%예요. 네. 보니까 4월에 사신 것 같은데요? 예, 한 보름 정도 됐나? 한 그렇죠. 20일 한 정도 2주 됐나? 그런 것 정도 같아요. 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게 예. 네. 일단 이 회사를 사신 이유가 있을까요? 뭐 그때 당시에 딱 올라오기 이제 시작했던 그 시기인데 지금 수익도 좀 많이 나셨고. 네, 그게 일봉도 그렇고 제가 이게 이평선 보니까 주봉도 그렇고 이렇게 보니까 그 돌파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거기다가 또 이렇게 좀 정책주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저출산도 나왔고 네. 청년 실업도 나왔고 네. 거기다 AI에다가 원전 정책도 네. 나왔는데 네. 최근에 그 차트가 움직이는 걸 제가 그 전에 보다가 남북 경협은 왜 이렇게 조용한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지금 이제 제가 들어보면 보다가, 여러 가지를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래서 성과가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지금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을 하는 게 지금 당장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지금 당장 이슈가 되고 있고 그런 종목들 위주로 이 매수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항상 네. 이제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고점에서 물려서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물론 이게 정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종목들마다 성향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종목도 지금이야 이제 거래가 이렇게 좀 활발하고 지금 좀 주가가 다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요. 만약에 예상과 다르게 갔다면 또 떨어졌을지도 모른단 말이죠. 근데 네. 지금은 어쨌든 앞으로 이제 지금은 정책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예상을 네. 하면서 그렇게 움직이는 장이 또 맞기 때문에 잘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건 이 다음이 중요하죠. 이 다음은 뭘 해야 될까요? 여기서부터는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지금 네. 일단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잖아요. 여기서 이제 네. 어느 순간 또 주가가 더 올라갈지도 몰라요. 하지만 네. 이 자리에서 만약에 떨어진다면 금방 또 매수가 이하로 이제 손실로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수익이 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보시면 거래들도 그렇게 많은 거래를 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보시면 오히려 이때보다 거래가 더 적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은 대하TI 같은 경우 보유하고 계시되 손절가는 아래쪽으로 3,700원 정도만 좀 잡아두시고요. 그리고 네. 위쪽으로 제가 보는 이제 도달 가격은 4,200원 정도를 좀 보는 게 어떨까라는 네. 생각이에요. 4,200원이 왜인지 차트를 보셨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네네. 과거에도 이때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여기에서 들어왔었고요. 이 물량들 여기 있죠. 이 물량들이 결국 물려 있다가 지금 빠져나온다면 여기서 투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네. 가격은 꼭 지키시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명멘토입니다. 예. 어떤 종목인가요? 원티드랩이요. 어떤 거요? 원티드랩. 원티드랩. 예, 11,880원에 19%요. 11,880원이요. 예, 19%요. 19%. 예. 자, 그럼 이 종목이 최근이 아니네요? 예, 오래됐어요. 오래된 종목이에요? 예. 지금까지 어쨌든 힘들게 보유를 지금 하셨는데 이게 손실이 엄청 컸었네요. 보니까 네. 추가 매수 같은 그래서- 것도 하셨어요, 혹시? 한 번 했어요. 한 번 하셨어요? 예. 그러면 그럼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샀다는 예, 거잖아요. 예, 예. 그래요. 그럼 지금 이 회사가 요즘에 올라오고 있는데 올라가는 이유는 알고 계세요? 이 정치 테마를. 그죠. 그래서- 예, 예. 일자리 테마주. 네. 근데 얼마 전에 급등이 나왔다가 빠졌는데 그때 11,000원 부근에서 안 파신 이유는 매수가에 안 와서 그래요? 예, 좀 그래. 좀 올라갔잖아요. 이러다 빠져버리면 또 이거 오랜 동안 잠겨버려요. 네. 이번에는 그러니까 손절이라는 걸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지금 원티드랩이 지금 투자 경고 종목이죠. 투자를 경고한다라는 건 뭐예요? 위험하니까 위험하다라는 신호예요, 그죠? 물론 위험할 때 주가가 내리면-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죠. 예. 근데 이 경고라는 건 어쨌든 위험하다는 거고 어느 순간 갑자기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있다라는 거고 이 회사는 지금 실적이 적자고 지금 주가 올라가는 건 단순 정책, 정치 테마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네. 여기서 욕심을 부리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오면 이 1,500원 정도일 것 같아요. 1,500원에 올라왔는데 다시 또 밀리려고 하면 그때는 파셔야 돼요. 1,500원이요? 1,500원 위로 한번 이제 근데 이 가격을 넘어선다면 한번 이제 위쪽으로 매수가보다 좀 위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12,000원 정도 가까운 가격? 거기까지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나오세요, 꼭. 그리고 네. 지금은 한번 눌림목이 나왔기 때문에 손절 기준을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주가가 여기서 고점 찍고 나서 밀렸죠. 예. 만약 여기서 올라갔다 밀려버리면 이거 뭐예요? 추세가 지금 하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럼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손절가를 잡으셔야 되는데 손절가는 아래쪽으로 8,000원을 잡고 가셔야 돼요. 8,000원을 예. 잡고 가셔야 예. 돼요. 이 자리만 지켜내 준다면 한번 위로 올라갔을 때 팔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좀 잘 파세요. 예. 네, 이렇게 네.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문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인가요? 데모.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8,990원에 70%. 8,990원에 70%예요. 예. 8,900. 자, 이 종목은 언제쯤 사셨을까요, 데모? 이게 한 1,500원부터 사가지고 계속 물타기 했어요. 만 원대에서 사셔가지고? 1,500원에 사서 계속 물타기 했어요. 그때부터 물타기 하셨다고요? 근데 혹시 이 회사를 70%까지 매수를 하신 이유가 그만큼 이 회사는 우크라이나 종전돼가지고 네. 한다 하길래 그래서 샀어요. 장비주라서. 그러니까 지금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으로 해서 지금 매수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네. 자, 근데요. 네. 솔직히 지금 어때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이 언제 끝날 것 같으세요? 그건 뭐 확실하게 모르겠네요. 지금 모르겠죠. 요즘, 그러니까 저도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이게 끝난다라고 얘기한 게 언제입니까? 작년에도 끝난다고 얘기 많이 했었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이 전쟁을 자기가 당선되고 나서 이제 대통령 딱 되면은 24시간 안에 끝내겠다고 했어요. 그랬죠, 예. 근데 24시간이 훨씬 지났죠. 예. 몇 시간이 지났습니까? 안 끝나요. 예. 그리고 예. 얼마 전에 보면은 이제 러시아한테 지금 30일간인가요? 그때 휴전을 해라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러시아에서 어떻게 했죠? 30시간 휴전을 했어요. 30일을 휴전하라고 했는데, 그죠? 예. 이게 지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던 거고, 그리고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끝났다라고 한다면 그 재건 사업,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기서 다 들어가서 재건 사업의 수주를 따올까요?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예,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모든 결정, 만약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이제 끝이 나잖아요. 네. 그러면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모든 권한은 누가 가져가냐면 미국이 가져가겠죠. 미국이 가져가죠. 그렇죠. 미국의 마음대로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무조건 간다 이런 생각은 사실 좀 힘들다는 거죠. 데모도 그것만 가지고 사셨다면 지금 70%인데 저는 매수 가격이 어쨌든 많이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추가 매수했기 때문에. 그래서 9,000원 가격은 기대감 정도로 올라올 수는 있는 가격이에요. 반드시 올라오면 팔아야 돼요, 이 종목은. 9,000원에.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진짜 끝난다. 그러면 뭐 한 번은 슈팅이 나오겠지만.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너무나 안 보이니까. 이거는 목표가는 9,000원 잡고 가세요. 매수가 딱 오면 근데 판다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거래량이 갑자기 줄어요. 거래가 줄죠. 관심이 지금 없으니까요. 24시간이 지나버렸잖아요. 그렇죠. 24시간이 되기 전에 이제 뭐 끝났으면 그랬는데 지금도 기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면 여기서 막 거래가 들어왔다가 거래가 없죠. 관심이 밖에 있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 시장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관세에 있어요, 관세. 그렇죠. 거기에서만 수급이 돌죠. 정치 테마주. 그래서 일단은 데모는 9,000원 오면 꼭 반드시 정리하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데모까지 알아봤고요. 저희는 이번 주 주말 동안에 강연회가 있습니다. 강연회 일정 확인하고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주말 강연회 일정 보고 오셨습니다. 저는 이번 주 일요일 날이죠. 네, 증권 강연회가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일요일 날 강연회 장소하고 시간 아래 나와 있는데 일요일 날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장소는요, 바로 서울역이에요. 이 서울역 11번 출구로 나오시면 그쪽과 연결돼서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스페이스 쉐어 서울역 센터 2층에서 저는 이번 주 일요일 날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 강연회를 진행합니다. 장소 시간대 확인하셨으면 일단 시간이 11시부터이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일찍 오시면 좀 편하게 원하는 자리에서 강연회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 날 저는 서울역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전화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을 신청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유튜브에서도 지금 뭐 신청하신 종목들 상담해 드릴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전화 연결을 좀 많이 해드려요. 그래서 아래 전화번호가 나오고 있거든요. 023772-0269번. 이쪽으로 지금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보유 종목들을 제가 상담해 드립니다. 저희가 무료로 해드리고 있죠. 자, 그러면 이번 유튜브 상담 한번 지금부터 진행해 보고요. 전화 연결 지금부터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첫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서울 반도체예요. 자, 진단을 부탁드립니다. 11,200원이네요. 그리고 10% 비중. 자, 이미 이 회사는 사건이 터지고 나서 한참 지났네요. 사건이 터졌다는 건 매수를 하면 안 됐었던 회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매수를 하셨고, 그리고 추가 매수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LED 조명입니다. 그런데 이 LED 조명 쪽이 너무나 이 업황 분위기가 오랜 기간 동안 안 좋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역시도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 서울 반도체뿐 아니라 이 LED 조명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뭐 적자를 기록하거나, 주가도 굉장히 좀 안 좋은데, 대표적으로 루멘스라는 회사 있죠. 이 회사도 과거의 주가부터 해서 지금까지 보세요. 엄청나게 하락이 지금 나왔단 말이죠. 아직까지 이 회사도 실적을 보시면 실적이 얼마 전에 지금 돌아서긴 했네요. 2023년도에.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주가가 너무나 힘들죠. 그런데 지금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적자에서 얼마 전에 흑자되는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지 못해요. 제가 볼 때 이 업황에 대한 분위기가요, 쉽게 살아나기 어려워요. 거기다가 LED 조명. 서울 반도체가 지금 하고 있는 LED 조명 쪽은 사실 약간의 좀 퀄리티가 높은 고가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가품에 대한 소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단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회사가 지금 여기서 저점이 나오는 것 같이 보이긴 할 거예요. 주가가 그동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약간의 이제 양봉들이 계속 나오죠. 하지만 양봉이 나온다고 해서 저점이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아래 보시면 거래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추가 매수를 한다라는 것도 저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더 빠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회사는 지금은 기다리시되 회사가 지금 당장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일단 뭐 오래 동안 기다리셨지만 조금 더 기다려 보셨다가 나중에 8,000원 정도 회복이 되면 그때는 타협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이 손실을 회복하는 게 훨씬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는 목표 가격은 8,000원. 이때 혹시나 판단이 좀 어려우시면 한 번 더 연락을 주세요. 그렇게 해서 서울 반도체 목표가 8,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요, 신라젠이에요. 매수 가격은 4,400원이고요. 그리고 비중이 13%. 4,400원에 13%. 이 종목도 굉장히 오래됐군요. 얼마 전부터 지금 거래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신라젠. 자, 얼마 전에 오늘 뉴스가 지금 나온 거 보니까 FDA 임상 승인과 관련된 뉴스가 좀 있었네요. 변경 승인이었군요. 그래서 지금 2% 정도 지금 올라온 거구나. 일단은 지금 매수를 하신 이 가격이요,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지금 이 신라젠이라는 회사도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긴 해도 지금 당장 주가가 이제 드라마틱하게 이제 상승이 나오기는 좀 어려운 이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이제 FDA 승인이 변경의 이제 승인이 지금 이루어진 상태라,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번 상승은 단봉으로 지금 올라가는 이 반등이라서 여기서는 큰 상승을 기대해 보기는 좀 어렵고요.
하지만 목표 가격으로 본다면 일단은 지금 보유하시는 게 맞아요. 나중에 3,000원 정도까지는 좀 기다려 보셨다가 아마 거래가 터지면 3,000원 부근에서 아마 거래가 실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보유 관점에서 목표 가격 3,000원을 제시해 드리지만 나중에 3,000원 오게 되면요. 한 번 더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가지고 계세요. 다만 추가 매수 아직 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3,000원까지 가져가시고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라지엔 알아봤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해 볼게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예, 자, 어떤 정보인가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네, 예, 3,400원에 14%요. 3,400원에 14%요. 네. 오, 이 종목이 오래된 종목 같아요. 예, 굉장히 오래됐어요. 중간에 물타기를 좀 잘못해가지고 단가가 많이 안 떨어졌어요. 물타기 잘못했다는 게 너무 일찍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자, 그러면 이 회사를 매수하신 이유는 아무래도 자율주행 쪽이 좋아 보여서 매수하신 거 맞죠? 네네. 그죠? 운전 보조라든지 이제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제 기술들, 운전 보조 시스템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그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그동안 너무 안 갔던 것도 있어요. 네. 이게 지금 자율주행 기술이 지금 전부 적용이 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네네. 완전 자율주행 쪽으로 가기에는 단계가 너무 이제 좀 멀리 있죠. 그리고 아마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죠. 네네. 그죠? 로보택시. 지금 미국에서도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이제 규제를 좀 완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좀 있어서. 그런데 아직까지도 반응이 없다라고 하는 건 지금 당분간은 이 상황들이 계속 유지가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3,400원의 매수를 가격이 이 정도 가격이면 단가가 너무 안 떨어졌어요. 너무 높아요, 이 가격이.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지금은 거래도 너무 없죠. 네. 네. 혹시 그 14% 비중이 금액이 커요? 조금. 네, 그죠? 네. 약간 망설이시는 분들은 지금 금액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추가 매수하면 안 돼요. 나중에 3,000원까지는 저는 이제 보셔도 되는데, 왜냐면 앞으로 미래 기술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정경범위가 더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 실제로 개발이 이제 단계가 점점 레벨 1, 2, 3까지 지금 이제 아직은 레벨 2 정도 수준에서 거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3, 4까지.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레벨 4 테스트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테스트일 뿐이고요. 일단은 그래서 아직까지 적용 범위들이 이제 계속 넓어져 가고 있는 분야고요. 다만 테마가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종목을 여기에서 팔기에는 너무 기다린 시간이 아까워요. 제가 봐도. 그래서 지금 요거는 그렇다고 해서 추가 매수하기에는 너무 이게 그 거래가 없다라는 게 문제죠. 그래서 금액이 더 들어가 버리면 단가는 떨어질지 몰라도 고생을 또 많이 합니다. 나중에 지금 가격은요 2,500원 정도까지 올라오면 아마 매수가가 지금 3,400원이니까 2,500원 정도까지 올라오면 그 다음 매수가에서까지 한번 기대를 해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먼저 우선적으로 2,500원까지는 올라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 거래가 들어와 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 2,500원까지 저는 기다려 보시고요. 나중에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2,500원? 좀 팔아야 되나요? 연락 주시면 돼요. 다시 상담 받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이 종목은 2,500원까지 기다려보자라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전화 연결 끊겼는 줄 알았어요. 자, 예. 어떤 종목인가요? 한원 시스템요. 매수 가격 비중은요? 3,482원에 15%요. 3,482원이요. 예. 그리고 지금 15%요? 예. 이 종목은 지금 얼마 전에 사셨나요? 요거 조금 됐습니다. 한 달 이상 됐는 것 같은데요. 한 달에 떨어질 때 사신 거죠? 쭉 떨어질 때, 4월 초에. 예. 4월 초면 지금이 4월이라서 한 달은 안 되셨어요. 네. 지금 한원 시스템은 근데 매수한 건 어떤 이유 때문에 사셨어요?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예. 전에 뭐 4천원 왔다 갔다 할 적에 4천원 근방에 됐을 적에 수익을 조금 봤거든요. 그래갖고 쭉 떨어지길래 다시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요. 예.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던 거 아세요? 예, 잘 몰랐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한온 시스템이 지난번에 4분기도 적자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예. 현재 실적을 보면요. 2024년도에 적자의 손실이 3,500억이 나왔어요. 이게 되게 많이 나온 거죠. 예. 그죠? 앞에서 2023년도에는 589억을 흑자였어요. 이거는 이익이 500억, 이제 이익이 많이 났을 때가 500억대였는데 적자가 얼마예요? 3,000억대예요. 3,500억. 그러면 이거 지금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은 거잖아요. 예. 그럼 주가가 실적이 안 좋은데 주가가 떨어졌다. 그럼 이거는 떨어지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이상한 걸까요? 예, 떨어지는 게 그렇죠. 떨어지는 게 맞는 거겠죠. 예. 이걸 보니까 지금 이제 약간 아차 싶은 생각이 좀 들죠. 예. 그러니까 주식을 살 때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예. 우리가 지금 이제 만약 옷을 살 때도 예. 뭐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옷 살 때도 그냥 딱 보자마자 그냥 사지 않잖아요. 예. 그죠? 지금 싸네라고 해서 그냥 사지 않잖아요. 한번 또 막 사이즈가 맞는지 입어보고 나하고 좀 어울리는지도 한번 보고 그죠? 예. 가격도 다른 브랜드의 가격이 또 혹시나 비교했을 때 다른 게 더 괜찮지 않을까? 한번 또 둘러보기도 하잖아요. 그죠? 예. 이 옷을 살 때도 옷 한번 잘못 산다고 해서 내가 뭐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보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주식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지금 사서 이게 주가가 떨어지면 어때요? 나한테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줘요. 예. 잠도 잘 안 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 꼼꼼히 보셔야 돼요. 이건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건 제가 지금 상담을 시작하고 나서 단 몇 초 만에 딱 보고서 얘기를 해드린 거잖아요. 그죠? 예. 제가 이 회사를 뭐 지금 평소에 뭐 맨날 기억해 놓지 않아요. 그래서 딱 몇 초 만에 딱 확인할 수 있는 걸 아예 안 보셨으니까 제가 볼 때 그냥 차트만 보신 거예요. 예. 그죠? 일단 지금 이 회사는 그래도 다행히도 가격이 지금 현재 가격에서 차이가 많지는 않아요. 많이 나진 않아서 그냥 이제 이미 실적도 안 좋은 거 다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3,500원 정도 회복되면 저는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회사는. 네, 그래서 3,500원 목표가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손절가도 잡긴 하셔야죠. 아래쪽으로 그냥 3,300원 정도 좀 짧게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다음에 종목 매수하실 때는 꼼꼼히 좀 따져보고 매수하세요. 그래야 돼요. 예, 맞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자, 어떤 종목인가요? PNT예요. PNT. 네네. 매수가격하고 비중은요? 48,500원에 10%. 48,500원. 10%. 10%. 네네. 자, 48,500원에 지금 이 PNT를 매수를 하셨고 얼마 전에 올라갔을 때 딱 고점에서 사신 것 같은데요? 뭐 실적도 괜찮다고 그러길래 그냥 한번 조금 샀는데 이렇게 되네요. 자, 실적도 괜찮고. 그죠?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실적도 잘 나오고 있어요. 이 회사가 지금 전기차 쪽에서 사실 전기차 시장이 너무 좀 안 좋다 보니까 이 회사의 실적이 괜찮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제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업황의 분위기를 이제 무시를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이 주식이 아무리 잘났어도 이 분위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PNT 같은 경우에도 이 롤트롤 장비 이쪽이 굉장히 좀 경쟁력도 굉장히 높고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에 속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주가가 또 빠져요. 그럼 이거를 단순하게 그렇다면 무시하고 회사는 좋고 실적 좋으니까 그러면 이 회사 가겠지. 다른 데들은 안 가도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은 이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도 어느 정도 좀 따라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PNT는 그래도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 회사는 지금 자리면 이제 가격적으로 충분히 많이 떨어진 자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수한 가격이 48,500원 정도라고 하면 제가 보는 49,000원 정도에는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다만 그때는 정리하는 게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2차 전지 전기차 쪽이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으세요? 아니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세요? 그렇지, 오래 시간이 걸릴 오래 것 걸릴 것 같아요. 같죠. 지금 당장 뭐가 좋아질 것 같다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주가는 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PNT는 지금은 기다리셔야 되고요. 나중에 49,000원 오면은 그땐 정리하고 그렇게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 이게 업종이 이게 폐배터리 관계인가요? 네. 어떤 거요? 네. 업종이 2차 전지 중에서 폐배터리라고 하니. 네. 2차 전지 쪽 관련주라고 보시면 돼요. 2차 전지 관련주로. 네.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은 목표까지 매수 금액까지 지금으로서는 5만 원은 가까이 49,000원 정도. 이 회사가 이익이 잘 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49,000원까지 오면은 그때 정리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PNT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인가요? KCC 스틸. KCC. KCC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22,000원. 22,000원. 예. 네, TCC 스틸 비중은요? 예. 10%. 22,000원에 10%. 예. 자, 이 종목을 사신 이유가 어떤 이유일까요? 뭐 2차 전지 많이 내렸다고 네. 누가 사면 되겠다고 그래서 샀는데 계속 떨어져갖고 지금 너무 손해가 많아요. 이 회사를 그냥 이제 그럼 알아본 게 아니라 그냥 방송 보고 사셨나 봐요? 누가 지인이 옆에서 네. 바닥이니까 사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지인분 옆에 계세요? 아니요? 아니에요? 예. 지인분 옆에 계시면 혼내줘야 돼요. 아니, 바닥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누가 알아요? 예. 그리고 이게 사실 어머니도 이건 문제예요. 이게 웃고 넘길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사고 나서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예. 손해보면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안 좋죠. 그렇죠. 예. 여기서 손해를 더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더 힘들지 않을까요? 주식 하나 잘못 사서 내가 힘들어져요. 그럴 예. 바에는 주식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차라리. 예. 이제 뭐든지 그렇잖아요. 내가 주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판단에 의해서 집도 만약에 옆에 지인분이 이 집 사라고 했을 때 집 사요? 아니잖아요. 예. 내가 지금 알아보고 사잖아요, 집을.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뭐 물건 같은 경우는 이거 사라고 하면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알아보고 사는 거잖아요. 주식은 더 많이 고민해야 돼요.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된 건지 이미 벌어진 거라. 그런데 이거는 진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식이 잘하면 정말 나한테 큰 기쁨을 만들어줘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지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지금은 이제 막 시작해가지고 잘못해서 지금 손실이 좀 크지 않아서 하지만 나중에 되면 이 손실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손실로 바뀌어버리면 그때 되면은 정말 큰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주식은 공부를 많이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매수를 하셔야 되고요. 지인 말 절대 듣지 마세요. 그리고 방송 보면 TV에서도 종목 추천 많이 하죠. 그거 보고서 그냥 사지 마세요. 내가 공부를 먼저 하고 이 종목은 이래서 매수를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사셔야 돼요. TCC 스틸은 제가 볼 때 잘못 사신 거예요. 이 종목은.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22,000원에 지금 매수 가격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 그냥 21,000원 정도만 회복이 돼도 저는 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쪽 손절가 잡아야 돼요. 19,000원 손절가 잡고 이렇게 해서 좀 빠르게 나오시고요. 이거 정리하면 그때는 계좌에서 돈 빼세요. 일단 주식계좌에서. 있으면 그냥 사게 돼요. 그러니까 계좌 돈 빼시고. 그럼 21,000원 올까요? 그거는 제가 지금 얘기해드리지만 이것도 찾아보셔야 돼요.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이건 제가 보는 지금 저의 답변은 21,000원 오면은 정리한다라는 거고 이거 올까요라는 건 무조건 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주식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손절가를 잡아드린 거잖아요. 19,000원. 21,000원 오면 파는 거고요. 그리고 19,000원 와도 파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19,000원에 또 여기 내려와도 팔아야 돼요. 그리고 21,000원 올라와도 팔아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TCC 스틸 알아봤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 이제 쓴 소리를 좀 했는데 주식이 그만큼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주식 한번 잘못 사면은 금전적인 피해가 오고요. 이게 방치가 되면 계속되면 나중에 되면은 감당할 수가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가 지금 아무것도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지인을 통해서 TV 보고 그냥 산다. 그럼 그분들은 지금은 주식을 하지 마시고 멈추시고 일단 스스로 한 공부를 좀 하시고 그리고 나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TCC 스테이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인가요? 일동제약 일동제약 13,750원. 13,750원이요. 네, 5%입니다. 자, 13,750원에 5%. 오래된 종목이군요, 이 종목도. 네. 네. 작년에 사셨나 봐요? 예. 네. 그러면 지금 이 회사가 추가 매수는 아마 아직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매수하신 게 지금 보니까 아마 뭐 8월, 9월 달에 저점을 좀 잡고 있는 것 같아서 그때 샀나요? 조금 이득 보고 팔았다가 다시 또 하는 바람에 몰렸습니다. 다시 하다가. 네. 일동제약이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회사가 지금 적자가 지금 굉장히 커요. 아니 이거 안 보셨어요? 네, 지금 자꾸 못 봤습니다. 제가 원래 지금 이제 이렇게 뭔가 좀 이제 그 뭐라고 얘기를 안 하거든요. 웬만하면. 근데 방금 전 앞에서도 그렇고 지금 너무나 이제 아무것도 안 보고 사시는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이제 실적을 확인하고 보셔야죠. 네. 이거 지금 적자가 되게 커요. 지금까지. 근데 제가 볼 때 이게 적자가 이렇게 크게 나올 만한 그 업황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아직까지 적자가 좀 크다라는 건 회사적인 부분에서 좀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거래 같은 경우에는 거래도 별로 없어요. 그죠? 네. 이 회사는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한 가지 기대해 본다면 뭐 제약바이오 쪽이 이제 올라오게 된다면 시세가 같이 나올 수는 있거든요. 뭐 그때 이제 탈출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지금은 이제 매수 가격까지도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는 나중에요 12,000원 정도까지 이제 주가가 올라오면 이 보면 거래가 없는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올라갔다 이렇게 꼬리를 물고 그냥 바로 빠져버려요. 네. 여기서도 이렇게 꼬리 물고 빠져버리죠, 그죠? 네. 13,000원이 그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오면 12,000원 부분까지 주가가 올라오잖아요. 네. 13,000원에 걸어놓고 아침마다 걸어놓으세요. 그리고 올라오면 팔리게. 13,000원요? 네, 13,000원에. 추면을 하지 말고요? 추면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 해서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동제약까지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상담 여기서 마칠 거고요. 저는 일요일 날 강연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